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보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지 148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번에 탄신일까지 기리는가? 왜 기념을 하는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혁명가가 없었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해 주셨고,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국보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의 탄신을 기념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건국정신, 자유정신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공산사회주의와 투쟁을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그 천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첫 뒤에 사는 우리 공화당 상임 고문이신 문대탄 고문님께서 그 힘찬 출발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쪽으로. 하늘은 푸르고 햇빛은 따뜻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까 행복합니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생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하야 후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며 돌아가셨는데, 나라를 망쳐놓고 북에 바치려고 했던 문재인은 양산 아바둥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썩어가고 망해가던 후한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500년을 이어온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시다가 역적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신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세계사와 천하 대세를 내다보신 이분이 계셨기에 해방 후 혼란 위에 박하정과 남도당을 몰아내고 자유의 터전 위에 민주국가를 세웠고 6.25 남침의 비극을 이어내시고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6.25 때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북구를 북진시켜 압록강 푸른 물을 북구의 속에 담았으며 휴전에 반대하고 반공포로를 석방하셨습니다. 그분 덕택에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집권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당 기념과는커녕 국보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띄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당 이것들이 대장동 떡값의 덫에 걸려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여기 있습니다. 애족하는 국민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어나갈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 공화당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대장동 도둑당 박원순이 성추행당입니까? 아니면 김무성이 사기 탄핵당 박상도 떡값당입니까? 떡값 먹지 않은 30, 40대가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력이 우리와 함께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 한일 안보 경제 협력을 되살려내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백기투항이다 불쪽 매개다 하면서 죽창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극단적인 대결로 바뀌고 북핵이 서울이 뭐니 위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죽창간을 부르고 격파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산 아방궁 문재인은 안보 외교가 중대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이재명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니 이런 자가 전직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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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장자가 썩어가는데 악수하는 손이 따뜻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외교만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사기탄핵의 원죄를 참여하지 않은 채 50억 그램을 그대로 모시고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공자의 자녀 가산점 10점을 그대로 둔 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사기 탄핵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김무성이, 유승민이, 곽상도 등 탄핵 배신자들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둘째, 붉은 적폐의 대명사인 문재인을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쌓이고 쌓인 국민의 분노를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기 탄핵의 앞잡이 선거를 대간하고 오만방자한 언론을 꺾으시오. 언론이 여론 조작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 겁니까? 이따위 언론의 쩔쩔매서야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가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책을 넣어주고 구명운동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첫 재헌의회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교회도 썩어서 나라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도 예언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신학자 칼 바르트의 표현대로 교회는 짓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둑을 보고 짓지는커녕 주인에게 지주되는 저 흉악한 정의구현사자라는 분이나
일부 엉터리 목사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 신앙을 존중하고 올바른 싸움을 싸우다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그의 부활 신앙을 되새겨봅시다. 오늘 존경에 맞지 않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생신을 맞아 그의 자유정신과 애국심을 기리고 잘못된 현실을 우리가 타개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합시다. 끝으로 다 함께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명한 구호를 함께 외칩시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문재타 상임 어머님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원로 중에 원로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 1등이신 우리 공화당 임덕기 상임 어머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나이가 되니까 콩깨먹이라는 거, 그때는 우리가 대두박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저 만주에서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그거를 저 경상도 산골까지 싣고 오느라고 곰팡이가 다 피어있는 그 대두박을 물에 씻어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먹을 양식은 없어도 훌륭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흠집 찾기에 바쁘지만은 외국의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세계적인 지도자 이승만 박사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건국한 지 2년 만에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 침범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돼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적치하로 들어가고 부산대구만 남았습니다. 서울은 3일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막아낸과 동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세계 최 열소 국가인 대한민국이 동등한 입장으로 한미 동맹을 맺은 덕분에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흥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대를 이어서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 10등안에 들어가는 경제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몰라보는 이 두 분의 지도자, 그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이룩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된 국가 정책을 펴므로써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누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무슨 촛불혁명이니 뭐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의 위대한 대통령, 그 중에서도 가난을 극복해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조평이나 카메라 그리네. 오랫동안 존경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기반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기는커녕 인정도 안 하려는, 선배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하는 이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는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더욱 해야 할 일은 유명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룩한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킬 책임은 우리 공화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이미 공산화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부과된 몫을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리라고, 멀리서 오시리라고 수고가 많고, 정말로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은데도 여기를 아낌없이 써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끝까지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 훌륭한 나라, 세계인이 존경하는 나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정치를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운영하던 세상 사는 사람이라는 사이트에 남긴 글이 이번에 이인규 법조장이 회고록을 쓰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렁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노무현 정치를 이어간다 그러잖아. 이거는 노무현 정치를 이어간다는 거는 노무현 돌아가신 분에게 욕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조용히 묻혀서 고향마을에서 잠들고 싶어하는 분들을 그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루빨리 깨어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무국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일어나 민주주의의 안정을 추구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대한 분으로 그분들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면 이 나라는 하루아침에 세계 1등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성명서 발표 순서인데요. 성명서 낭독에는 우리공화당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경희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시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 이어가다 공산 사회주의 붉은 세력 척결하자. 우리 민족이 그토록 원했던 8.15 광복 이후 북한은 소련의 지원 속에 옥토락시 공산 정부를 수립하였고 남한마저도 공산화를 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낼 때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의 업무와 국제 정세를 간파하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 동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전역 중국, 몽골, 북한까지 공산국가가 되었을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 국민에게 자유와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제적 헌정 질서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혁명가셨다.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번영도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0년 북한 공산 집단의 6.25 남침을 격퇴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힘썼으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셨고 재임 기간 중에는 농지개혁, 의무교육제도의 도입과 교육진흥,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추진, 언론과 종교 등 기본권의 자유를 확대하셨으며 양반 봉건제도를 완전히 뿌리 뽑으셨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적 원자력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셨고 경제 부흥의 산업 육성, 민주제도 실시와 복지 향상 등 국가 발전의 기본을 설정도가에 다 확립하셨다. 올라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선구자이며 자유민주주의 혁명가이며 대한민국을 번영의 나라로 만든 기틀을 다지신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그러나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고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독재자 민족 분단의 원흉 제국주의의 앞잡이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인권 탄압 국가로 만든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분명한 사실이다. 좌파 공산주의 붉은 세력이 지상낙원처럼 칭송을 했던 북한은 가장 낙후하고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악명 높은 국가로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유대한민국에는 이승만 건국정신, 이승만 자유정신을 부정하는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숨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인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종북주의 세력들이다. 심지어 지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는 독립운동가 현수막 사진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빼는 참사가 벌어졌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은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자유 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 공산 사회주의 붉은 세력을 척결할 것임을 다짐한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지우려는 업무 반드시 분쇄하자.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 자유 정신 이어받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 자유 정신 이어받아 좌파 공산 사회주의 붉은 세력 척결하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자는 공산주의자이다. 반공 정신으로 공산 사회주의 세력 척결하자. 2023년 3월 26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은진 및 50만 당원 일동, 박근혜 대통령 1000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을 맞아 독립정신, 자유정신을 계승하며 앞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지면서 만세 삼창을 준비했습니다. 만세 삼창에는 황종렬 우리 공화당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세 삼창을 소리 높여 외칩시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건국 만세! 뭉치면 살고 어떠지면 죽는다. 이 아름다운 말씀과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승만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네요. 공화당 문화예술위원장이신 만 선생님께서 공연을 두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원래 나중에 모시기로 했었는데 일정상 순서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모든 비겁한 지식인들이 침묵할 때 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이시자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신 남광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만수 가수님 노래, 특히 첫 번째 노래 듣고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가슴에 팍 와닿고 국민가요로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그 정서 깊은 또 내용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 가사 악보 구해가지고 제가 기타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48주년 이승만 대통령 탄생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참 우리 공화당이 참 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잘 내세웠습니다. 건국정신이 자유정신이다.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그걸 어떻게 주제로 칵 잡아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은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자유를 쟁취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설계도를 제대로 그렸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계도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로 잡았기 때문에 그 설계도 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발전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80여 전으로 올라가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당시를 보게 되면은 자유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라도 아주 극소수한 가치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사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식민지였다가 새로 독립한 국가들 아니면 신생 국가들이 한 100여 개의 국가가 수립되어졌어요. 그 100여 개의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반으로 좌표로 희망으로 삼고 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전통적인 지배질서, 그 이전의 지배질서, 혹은 민족주의 노선, 이게 제일 많았어요. 왜? 약소국이고 또 과거에 식민지 당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노선이 대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사회주의 노선. 그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는 세계적 대세였습니다. 또 미국과 소련이 그때는 동맹국가였죠. 또 지식인,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를 알아야만이 지식인 흉내를 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45년 해방되고 여러분, 당시 남한에서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이 합법적인 정당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정당. 해방되자마자 이 좌파들이, 물론 초기에는 여운형이라고 하는 중도 좌파가 건국준비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한 2주 만에 박헌영의 공산계획에 싹 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조직운동, 모든 사회단체, 모든 노동운동, 모든 지식인단체, 모든 학교단체가 다 사회주의가 지도하는, 또 하나는 핵심적으로 조선공산당이 지도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당시 남한의 현실이었다.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식인조차도 좀 머리깨나 들은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알고 있었지만은 자유가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인도 극히 드물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에 보편타당한 정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가 뭐냐, 공산주의가 뭐냐,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산주의 전 단계가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회주의하고 바로 공산주의 넘어갔는데, 또 하나 그 당시에 이 좌파들, 공산당들, 좌파들이 내는 슬로건이 당시 해방되어진 우리 남한 주민들에게 열광할 수 있는 거야. 왜? 너 공짜로 나눠주겠다, 땅 주겠다, 국가가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각종 포퓰리즘, 공짜, 복지 정책에 사람들이 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대다수 남한 국민들이 국가가 해준다니까 다 좋아하죠.
노동자 농민들에게 뭡니까? 땅을 주겠다. 네? 또 국가가 다 돈을 주겠다. 주택을 주겠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당이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팍팍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냐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한 25일쯤에 이쪽으로 한국으로 이제 서울로 들어오시는데 그때로 미국에서 비행기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동경에 있는 정신 차리시오.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에서 메가더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개인적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메가더 사령관이 군용기를 내줘가지고 그걸 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는 아주 감정이 나빴습니다. 왜?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소련과 연합국가,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소련과 타협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소련이 같은 협력국가, 우호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소련에게 한반도 참전을 요청했던 것이고, 소련이 뭡니까? 거의 싸우지도 않고 공짜로 38 미국선을 점령했잖아요. 그 대가도 그냥 38씩 쪼개지고 결국 분야로까지 가졌는데,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그 실체를 잘 몰라. 그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한 반공고선을 통해 가지고 그 반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승만 대통령이 외로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미국은 이승만에게 그냥 귀찮고 아까 미국 정책에 대드니까 사회는 완전히 좌파들이게 하고 있지. 저쪽 북쪽은 소련하고 김일성이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착착착착 사회주의 공산화가 돼가지고 군대까지 키우고 있지. 또 여기서는 뭐 좌우 대륙 힐탁 반탁 부딪히죠. 독립운동하던 김구로 또 뭡니까? 막판에 현실성이 없는 남북 협상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 김일성 만나러 간다고 소치죠. 이래가지고 도대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좌표가 없고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신생국가를 제대로 이끌 수 없는데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어찌 보게 되면은 독불장군. 아니 왜? 이승만 대통령이 타협을 모른다. 어찌 보면 독재적인 성격이 있다. 혼자 잘났다. 독선적이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어. 이승만 혼자서 그걸 안 했더라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경제적 국가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오늘 우리 공화당이 한 캐치프레이즈 건국 정신은 자유 정신이다. 이게 핵심이다, 여러분. 자유야말로 인류 2000년 거슬러 5000년 역사의 발전의 결과입니다. 참된 진보의 결과가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기반되지 않는 어떤 가치관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싫어합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란 말 없이고 이상한 민주주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50선거를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승립이 되고 대한민국 이제 건국하게 됐는데 또 국회 개원 첫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해가지고 그때 저 부통령이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 개원 회의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또 당시 조선 민중이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라고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노예의 길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첫 번째 던진 일승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좌표고 목표고 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부유한데 또 이렇게 고등 교육자가 많고 지식 수준이 높고 모든 분야에서 뭐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시청에 가가지고 저기 촛불들하고 개딸들하고 맨날 싸우고 맞불 집회하고 있는데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어떻게 그 이재명이라는 쥐새끼 같은 범죄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감싸고 그걸 위해 가지고 몇만 명이 동원되고 그 국회의원 160마리가 둘러싸고 말입니다. 뭐 여론조사 비교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쥐새끼가 30몇 프로 40% 나오고 다음 대통령이고 1등을 달리고 있어. 물론 조작가, 선전선동 또 지금 언론이 좌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왜곡되어진 수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 가운데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근성이 있다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2,500만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8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방시켜야 되겠죠? 북한 해방시켜야 되겠죠? 주민들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유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래도 자유를 인식하고 또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태극기 자유우파 시민들이 6년 7년 고생해가지고 겨우 나라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지막에 건져 올라가지고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세력이 지금 약합니다. 대다수가 자유가 좋다는 거 알면서 또 대다수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유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뿐만이다. 지나가시는 여러분, 또 여기 대학로가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 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 부모 말도 싫어하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자유라고 했을 때 참된 자유를 갖고 정말 자유를 억압하는 거 갖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그리고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이 사실 사회주의 실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사 한 단계 더 가고 그냥 공산주의야, 여러분. 왜 사회주의인 줄은 몰라. 그리고 돈 던져주고 포퓰리즘하고 뭐 좋게 하시는 게 그게 노예를 만든 것도 몰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선심 쓰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찍어주고 추종하고 개딸처럼 말입니다. 미쳐 날뛰고 촛불처럼 말입니다. 이런 노예들이 있어가지고는 북한 해방은 고사하고 우리가 북한한테 먹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을 전공하고 통일을 전공하는 학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인이 돼가지고 북한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 또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이게 만약에 앞으로 헌법이 바뀐다 그러면은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봐가지고 내각제로 높아지게 되면은 북한이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권력적 헌법적 장치가 구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연방제가 시시각각으로 많이 진행되고 벌써 구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그 법도 그렇고 물론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자치경찰처는 여러분 연방제입니다. 자치경찰차 하게 되면 지방경찰서 안에 북한의 인민보호위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북한 경찰들이, 북한 군인들이 지방자치단체 경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가지고 자꾸 자치경찰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혼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몰라서 그래. 자치, 털뿌리 민주주의 얘기한다니까. 그 속에 연방제, 그게 바로 연방제입니다. 그 속에 좌파들이 공산주의 북한이 침투해가지고 밑에 기반, 대한민국 저 기반, 면, 동마다 인민위원회 만들고 경찰 안에서도 북한 계리를 심어놓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실. 이걸 모르고 무슨 자치니, 털뿌리
우리 민주주의에 맞이지 좋은 말이 한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머리를 쓰면은 좋다! 우리의 통일 방안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유엔이 한 건 뭡니까? 남북 총선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너 좋아하는 거 선택해라. 사실 48년대 북한과 소련이 거부 안 했으면은 선거를 통해서는 사실은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 남한에 구분을 못하니까 사회주의가 하면 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화 통일되면 앞으로 남북 총선할 수가 있다. 지금 상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북한한테 먹힌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이승만이 되어서 자유의 참된 가치를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주고 젊은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정말 남북한 7,500만 주민들이 자유 선택을 통해 가지고 통일된 국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남북한의 주민들이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투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자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반도와 한민족에 보내셨는데 저들이 처음 들었던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밝고 환한 빛 가운데 풍요로운 삶의 질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북쪽의 동포들은 아직도 어둠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속히 저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빛과 자유와 풍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해방과 통일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민족이 이렇게 빛과 자유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여 주시고 청년 시절부터 키워주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국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시절부터 개혁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내 민족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일평생 저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주시고 구국과 호국과 한강 기적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가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였듯이 우리도 구하오니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유통일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불의와 악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거짓의 종의 멍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또 반가운 손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강동구청장 역임하셨고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헌정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김충원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신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아주 이렇게 또 서울의 중심부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이 좋은 자리에 우리 공화당 이렇게 또 동지들과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의 148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의 우리 대표이신 그 조원진 당대표께서
저를 이렇게 우정으로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남광규 교수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고, 또 이어서 합창단과 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과 뜨거운 아주 피가 끓는 이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마음 깊이 솟아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북에 있는 동포들과 이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은 국민들입니다. 일제 이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또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갔을 때 북한에는 공업지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한에는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또 농사 지은 것을 전부 일제가 수탈해 갔기 때문에 모두들 굶주리고 그야말로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비교하면은 북한은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이고 남한은 거지같이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종합적인 국력으로 세계 6대 강국이 되었고, 그 잘 살던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바닥 중에 바닥에 서 있고, 그야말로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이 노예와 같이, 거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악질적인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그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던 남한에 있던 그야말로 어려운 국민들이 오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국민들이 된 것은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승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짧은 시간에 조금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인을 말할 때 좋은 정치인이냐 나쁜 정치인이냐, 물론 연구를 많이 해보면 다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원서판이 잘 갖추어져 있다.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몸매가 아주 멋있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둘째, 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연설을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잘 쓰고 이 논문을 잘 써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모두 감동하고 따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력이 아주 좋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는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가 몸매가 아주 멋있게 잘생기고, 뭐 장군이면 키가 크고 힘이 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하고, 그리고 글을 잘 쓰고, 그리고 판단력이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판단한다면은 훌륭한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원서판을 가지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뵐 때 대통령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지만, 아니 전 세계에 대통령이 많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얼굴이 대통령처럼 생긴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대통령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을 얼마나 잘했냐. 1898년도에 만민공동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만민공동회의가 열렸어요. 그 자리는 왜 열렸느냐. 지금 조선 대한제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일본 놈들, 러시아 놈들, 중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이 나라를 주워먹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척전 이승만이 이 자리에서 입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고 임금님이 헌법을 지키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청년의 그 연설에 감동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영어로 연설하는 이승만의 연설이 전 세계를 울렸고 그 영향 덕택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도에 감옥에 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이 내일 사형하는 날이에요. 사형당하기 전날 언동우 선교사가 보낸 심부름꾼이 임금님의 말하자면 그 문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내일 사형 집행인데 오늘 미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나이가 20대 후반의 늙은 청년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석사가 되고 다시 졸업하고 미국의 최고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나이 많은 청년이 미국에 가서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책에서 뭐라고 정했냐? 일본이 곧 쳐들어온다. 일본이 앞으로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정신 차려라. 그랬을 때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놈의 일본이 진주만을 쳐들어오냐. 이 주먹만한 나라가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41년 12월에 이 일본 놈들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수많은 배들이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이 미국 전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아주 고전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글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 내용은 세계를 울리는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기어오른다, 일본이 일어난다, 미국이 일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소련이 일어난다, 공산주의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주장했던 분이 또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통일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먼저 한 다음에 통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에서 독립운동만 했기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러시아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로 알았어요. 우리 독립운동했던 많은 애국자들 중에 어쩌면 절반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귀국해가지고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먼저 통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남광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대로 여론조사 따라갔더라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 처지가 북한에서 지금 굶주리고 시달리고 짓밟히고 있는 북한 동포의 입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다녔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당을 지금 물리치지 않으면 온 3천만 동포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선 대한민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통일을 하도 그것이 수리가 맞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게 됐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말로 애국심과 철학과 능력과 신원섭판이 갖춘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독재자, 이 사람을 친일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가진 여러가지 나쁜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이국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루즈벨트조차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하기 전에 이미 조병옥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이봉 이하 여러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이승만 박사가 짊어지게 된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눌러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그 요구를 듣고 민주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국민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이제 하와이에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신 일을 148번 축하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잘 모실 때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이 우리 대한민국 이 리퍼블릭의 공화국의 진정한 초대 대통령이고 국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1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해외동포위원회 일본 위원장님이신 김호태 위원장님, 어제 오셨나요? 그제 오셨나요? 일본에서 오셨는데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일본 홋카이도에 살고 있고요. 출신은 문경 이고궁이라 그러는데 항상 배나무지 막내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 뵙겠지만 한국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이 좌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그 책무는 미래 세대에게 공이 넘겨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낼,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낼, 미래를 지켜낼 우리 공화당 심세별 청년당원님 모시겠습니다. 청년당원이라고 소개드리면 안 되는구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당원 심세별입니다. 2023년 3월 26일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의 제148주년 탄신제를 기념하기 위해 해화역에 모여 있습니다.
1919년 3월 3일 대한독립 만세의 피 끓는 함성 이후 1946년 6월 3일 남한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독립의 의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자유, 평등, 재산, 교육권을 보장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제정, 기밀성이 있는 북한과 남한이 다른 길을 걸어온 이유는 자유의 가치를 내포한 이념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밀성은 무상범죄로 인민들의 환심을 사고, 남한의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의 농민성동을 막으며 농지분배를 위해 농민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마음, 스스로 노력하여 자립하자. 국가는 국민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만들어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박정희 대통령 낙하의 자주국방,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산화 체제, 인민 계급층이 아닌 진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은 국부 이승만 대통령,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 같아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자유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이야기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합법성만을 껴맞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가결을 법치에 사랑한다, 탄핵 무효를 외칠 때 이석기를 석방하라 외치며 인민기를 흔들던 자들, 김정은의 방안을 기원하며 한반도기를 흔들던 자들, 실체 없는 그들이 바로 촛불 국민이며 공산주의 체제, 인민 민주주의 체제 도발이기에 이념전쟁 중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태어나 이념 정당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동했고,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하는 자유우파의 유일한 정당입니다. 정당은 국민 위에 국민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정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목소리와 행동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짊어진 우리들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모이다 외치고 목소리에 가속도가 붙을 때 우리의 파동이 자유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 대회사 해주실 분은 오랜만에 또 우리 어르신인데요. 올라오실 때마다 또 주옥같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서울시당 박우규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은 많지만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일제 30년 동안 치하에서 해방은 깼지만 남북은 분할됐고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날씨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그때 도입이 됐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전부 인권을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개혁과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시장경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제3의 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3의 불, 이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7년 그때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 한 60달러밖에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역량으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원자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시 노원구 공릉에 원자로가 33년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자력은 고리가 아니고 서울에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70만 달러를 들어가지고 원자로를 그러니까 도입을 했는데 그때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되는 35만 달러를 우상으로 원자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암산 밑에 있는 트리가 마크2라는 원자로에서 엄청난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 그 다음에 3,000명에 이르는 원자력 엔지니어 양성,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구용 원자로를 방문하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원자력 정책을 승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완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원자력을 건설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산업 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자력 내상설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하여 원자력 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단의 연구용 원자로, 그 다음에 UAE 바라카에 원자력 발전소를 일단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께 탈원전으로 인해가지고 원자력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 원자로 수소만 가지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142조 원이나 되는 원유, 가스, 석탄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원자력 수소 연료가 발전으로 에너지 수입을 전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작업을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독을 수고해 주실 분은 우리가 공화당의 최고 미녀 차세대 위원장이죠. 김윤경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 이어보다 공산 사회주의 붉은 세력 척결하자.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원했던 8.15 광복 이후 북한은 소련의 지원 속에 꼭두각시 공산 정부를 수립하였고 남한마저도 공산화를 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낼 때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의 음모와 국제 정세를 간파하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 동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전역, 중국, 몽골, 북한까지 공산국가가 되었을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 국민에게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되고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제적 헌정질서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혁명가셨다.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이 안 계셨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번영도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0년 북한 공산 집단의 6.25 남침을 격퇴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힘썼으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셨고 재임 기간 중에는 농지개혁, 의무교육제도 도입과 교육진흥,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추진, 언론과 종교 등 기본권적 자유를 확대하셨으며 양반 봉건제도를 완전히 뿌리 뽑으셨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적 원자력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셨고 경제 부흥과 산업 육성, 민주제도 실시와 복지 향상 등 국가 발전의 대본을 확립하셨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선구자이며 자유민주주의 혁명가이며 대한민국을 번영의 나라로 만들 기틀을 다지신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그러나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은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고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독재자, 민족 분단의 원흉, 제국주의 앞잡이는 바로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인권 탄압 국가로 만든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분명한 사실이다. 좌파 공산사회주의의 붉은 세력이 지상낙원처럼 칭송했던 북한은 가장 낙후하고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악명 높은 국가로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유대한민국에는 이승만 건국정신, 이승만 자유정신을 부정하는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숨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인,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종북주의 세력들이다. 심지어 지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는 독립운동가 현수막 사진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빼는 참사가 벌어졌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은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자유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 공산사회주의의 붉은 세력을 척결할 것임을 다짐한다.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지우려는 음모 반드시 분쇄하자.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정신 이어받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정신 이어받아 좌파 공산사회주의 붉은 세력 척결하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자는 공산주의자이다. 반공정신으로 공산사회주의 세력 척결하자. 2023년 3월 26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50만 당원일동, 박근혜 대통령 천만이 명예회복본부 회원일동.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만세 삼창하러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보다 훨씬 더 힘차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다리 운동도 할 겸 전부 일어서 주세요. 만세 삼창을 크게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건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선물한 이승만 대통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